마을 어귀의 선세 무리는 서로를 견제하듯 움직이지 않았다. 정파의 청강문, 사파의 검은 무리, 그리고 황궁음주.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백연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청강문의 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백노인장, 우린 적이 아니오. 다만 확인만 하고 돌아갈 것이니 협조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뒤에 숨은 의미는 달랐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확인하겠다. 사파 무리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정파놈들이 예의를 운운하다니 웃기는군. 노인장, 우리와 함께 가시지. 정파보다는 우리가 훨씬 솔직하오.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황궁음주는 말이 없었다. 다만 달문양이 새겨진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위협이었다. 백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새무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다. 내가 누구든 이곳은 그저 작은 마을일 뿐이요. 강호의 일을 이곳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청강문 문사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럴 수 없소. 당신이 정말 그 이름의 주인이라면 이미 강호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소. 사파무인이 허리춤의 찬단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말이 길군. 그냥 데려가면 되지 않나. 그 순간 황궁음주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명이 계시다. 무극천존이 생존해 있다면 즉시 황궁으로 압송하라.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세 세력의 시선이 동시에 백연에게 쏠렸다.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장복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백연은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가 3번 울리자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압송. 백연이 피식 웃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로군. 그 웃음 속에 섞인 무언가가 새 무리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청강문 무인들의 손이 검손잡이로 향했다. 사파 무인들은 자세를 낮추며 경계했다. 황궁음주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뒤편 대숲에서 바람소리와 다른 묘한 기척이 스쳤다. 쉬,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이미 지나간 흔적이었다. 청강문 문사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사파 무인 중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경공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 고수다. 황궁음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미 4번째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4번째 세력. 정파도 사파도 황궁도 아닌 존재. 그것은 오직 하나를 의미했다. 초국문의 잔재. 백연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검은 하늘 아래 타오르던 초국문의 전가. 형제들의 비명.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졌던 마지막 검.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가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이곳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이오. 청강문 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당신은 정말 무극천존이란 말이오? 백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팡이를 들어 천천히 주막 안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그저 늙고 지친 촌부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파무인이 이를 갈았다. 저 늙은이 우릴 무시하는군? 그가 단도를 뽑아들려는 순간 주막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청강문 무인들이 동시에 한 발 물러섰다. 이건 검기가 아니다. 내공도 아니다. 이건 의지다. 그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의지만으로 기운을 펼친다는 것, 그것은 절정을 넘어 지존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황궁음주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다. 저자가 무극천존이다. 세 무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였다. 청강문 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은 물러난다. 정파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말에 청강문 무인들이 천천히 물러났다. 사파무리는 비웃었지만 그들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재미있군. 정파가 겁먹은 모양이지?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도 경계가 서려 있었다. 황궁음주는 말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전야의 정적이었다. 주막 안배견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새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유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숨을 수 없겠습니다. 배견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왜 이곳에 머물렀습니까?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 유은은 잠시 침묵했다. 초국문의 잔재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배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알고 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자들이니까 주막 천장에서 다시 한번 검이 떨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절박하게. 마치 이제 나를 꺼내라고 외치듯. 배견은 천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마을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모두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장복은 아버지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어르신은 정말 무극천준이신가요?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 같구나. 무극천준이 누구인데요? 강호를 떨게 했던 전설이지. 하늘 위의 이름이라 불렸던 분이다. 장복은 숨을 삼켰다. 그럼 왜 여기 계신 거죠?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백연뿐이었다. 한밤중 백연은 주막 뒤뜰에 혼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희끗한 머리를 비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형님, 아우들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서늘한 바람. 그 바람 속에 섞인 것은 과거의 목소리였다. 백연, 넌 너무 강했다. 그래서 우린 널 두려워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초국문이 살 길이다. 백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나는 배신당했다. 그러나 강호는 그걸 모른다. 그들은 내가 초국문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 이제 다시 시작되는구나. 피와 칼의 길이 그 순간 대숲 너머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백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냐? 백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기척은 분명했다. 초국문의 무공을 익힌 자, 백연은 지팡이를 들었다. 나와라. 숨어서 지켜보는 건 비겁하다.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겁하다. 스승님께 배운 말씀이십니까? 그 목소리에 백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는 오랜만입니다. 사형. 어둠이 걷히며 한산해간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도포, 차가운 눈빛, 그리고 허리춤에 찬 쌍검. 그는 초국문의 제자였던 남궁진이었다. 백연의 손이 떨렸다. 남궁진. 이 사형. 오랜만입니다. 남궁진은 천천히 다가왔다.
사형께서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연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너희가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남궁진이 멈춰섰다. 사형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 그날의 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형제를 배신하고 스승을 버리고 문파를 불태운 것이 남궁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형은 몰랐습니다. 초국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 황실이 우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배신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우린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백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남궁진을 향해 뻗어나갔다. 파직. 남궁진은 검을 뽑아 막아냈다. 챙, 검과 지팡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남궁진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역시 사형의 무공은 변하지 않았군요. 백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왜 왔느냐? 사형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디로? 초국문이 다시 일어섭니다. 사형이 필요합니다. 백연은 비웃었다. 초국문은 이미 사라졌다. 아닙니다. 우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돌아오신다면 우린 다시 강호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미친 소리. 남궁진의 눈빛이 변했다. 사형,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백연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돌아가라. 내게 초국문은 이미 없다. 남궁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가 손을 들자 어둠 속에서 6명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모두 초국문의 무공을 익힌 자들이었다. 백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이 마을에서 피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 남궁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조용히 따라오시죠. 백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구나. 백연이 중얼거렸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길이었구나.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팡이가 아니라 허리춤으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를 쥐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남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형. 설마. 백연은 주막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천장 속에 숨겨진 검, 무극검. 그 검이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 윙, 낮고 깊은 울림.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흔들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장복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저건 무슨 소리지?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명이다. 저 소리는 검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다. 백연은 손을 뻗었다. 그 손이 허공을 가르자 주막 천장이 갈라지며 한 자루의 검이 날아올랐다. 검은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다. 검신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무극. 백연의 손에 검이 쥐어지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기운이 폭발했다. 허리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주변 공기가 검기로 물들었다. 남궁진과 6무인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이건 무극검기. 백연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 검을 다시 쥐게 되다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남궁진. 이 사형. 오늘 밤 내가 원한 답을 주겠다. 백연의 검이 달빛을 가르며 허공에 한 줄기 선을 그었다. 그 선이 사라지기도 전에 밤은 깊어졌고 강호의 전설이 다시 깨어났다. 백연의 검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순간 남궁진과 6무인은 동시에 검을 뽑아들었다. 그들의 검법은 모두 초국문의 것이었다. 같은 스승 아래서 익힌 무공. 같은 호흡으로 움직이는 합격.
그러나 지금 그 검들은 한때 사형이었던 자를 향하고 있었다. 남궁진이 낮게 말했다. 사형.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을 거두십시오. 백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을 천천히 내려 허리춤에 가볍게 기댔다. 그 자세는 평범해 보였지만 남궁진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저 자세는 초국문 검법 중 가장 위험한 초식의 시작점이었다. 천국일섬. 남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검, 상대의 모든 방어를 무시하고 일격에 끝내는 초국문의 절기였다. 6 무인 중 하나가 조급하게 외쳤다. 남궁 사형. 저자를 먼저 제압해야 합니다. 그가 몸을 날려 백연을 향해 검을 뻗었다. 검 끝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기세는 대숲을 가르며 백연에게 다가왔다. 빠르고 날카로웠다. 초국문 제자 중에서도 고개에 이른 자의 검이었다. 하지만 백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검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 외찰나. 백연의 검이 허공에서 한 번 반짝였다. 검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검끝이 달빛을 한 번 반사했을 뿐인데 날아오던 무인의 검이 공중에서 두둥강 났다. 챙그랑. 무인은 손에 남은 검자로만 쥔 채 허공에서 멈춰섰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백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검은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힘으로만 휘두르는 검은 이미 부러진 것과 같다. 무인은 뒤로 물러서며 검자로를 버렸다. 손이 떨려 더 이상 쥘 수조차 없었다. 남궁진이 이를 갈았다. 모두 함께 움직인다. 합격진으로 포위하라. 6 무인이 동시에 백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훑어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한 간격과 리듬을 유지했고 검끝은 모두 백연을 향했다. 초급문의 비전 합격진. 칠성검진. 7명이 하나의 검처럼 움직이며 상대를 제압하는 진법이었다. 백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칠성검진이라 오래전에 내가 만든 진법을 나를 향해 쓰는구나. 남궁진이 검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지금 7검이 동시에 백연을 향해 뻗어 들어왔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검기가 공기를 가르며 백연의 퇴로를 모두 차단했다. 하늘도 땅도 모두 검으로 막힌 완벽한 포위였다. 그러나 백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법은 완벽했다. 하지만 너희는 한 가지를 잊었구나. 그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검끝이 하늘을 향하고 그의 발이 땅을 가볍게 디뎠다. 진법을 만든 자가 진법의 약점을 모를 리 없지? 백연의 몸이 회전했다. 한 바퀴. 단 한 바퀴의 회전. 그러나 그 회전과 함께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원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푸른 빛의 검기는 파도처럼 밀려나가며 7검을 모두 밀어냈다. 퍽. 7 무인이 동시에 뒤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땅에 내려서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검을 쥔 손바닥이 찢어진 것이었다. 남궁진은 검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었다. 이럴 수가. 칠성검진이 단 한 초식의 백연은 검을 천천히 내렸다. 남궁진. 사형. 이것이 초국문의 무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배신한 힘이다. 남궁진은 고개를 들어 백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형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초국문은 사라졌습니다. 백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사라졌지. 너희가 불태웠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궁진이 소리쳤다. 황실이 우릴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파가 우릴 노렸고 정파는 우릴 두려워했습니다. 초국문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릴 없애려 했어요.
백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스승을 죽였느냐? 형제들을 배신했느냐? 우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되느냐? 남궁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사형, 오늘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혼자 오지 않을 겁니다. 백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는 더 많이 오겠지? 그리고 나는 그들 모두를 상대할 것이다. 남궁진과 여선무희는 경공을 펼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한 자들의 것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백연은 검을 내려다보았다. 무구검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슬퍼 보였다. 마치 다시 피를 보게 된 것을 슬퍼하듯. 미안하구나. 백연이 검에게 속삭였다. 너를 다시 깨우게 되어서 검의 울림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사그라들었다. 백연은 검을 천천히 집어들고 주막 안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애가 가득했다. 장복이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백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저 사람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올 것이다. 장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옵니까? 백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지킬 것이다. 이 마을을. 그 말에 장복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르신, 왜 이곳을 지키시오는 겁니까? 어르신만 떠나시면 마을은 안전할 텐데요. 백연은 장복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보가. 도망치는 건 쉽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서 다시 도망쳐야 한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장복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백연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검을 다시 천장에 올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검은 더 이상 천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거부하듯 백연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구나. 백연이 중얼거렸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된 거구나. 그는 검을 허리춤에 차고 창가에 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쏟아질듯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백연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초국문의 정각에서 스승이 말했던 것, 백연아, 내 검은 하늘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그 검은 동시에 너를 외롭게 만들 것이다. 강함은 언제나 고독을 부르는 법이니라. 백연은 눈을 감았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야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스승의 한숨 같았다. 주막 밖에서는 유운이 조용히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전서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유운은 전서구의 다리에 쪽지를 묶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무국천존이 검을 뽑았다. 강호는 곧 요동칠 것이다. 전서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 그 그림자는 정파로, 사파로, 황궁으로 날아갈 것이었다. 유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백로인장, 당신은 조용히 살고 싶었겠지만 강호는 당신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말발굽 소리. 유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벌써 산 너머에서 붉은 횃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횃불은 마치 별처럼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군대다. 이장이 중얼거렸다. 황실 군대가 오고 있다. 백연은 주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장복이 뛰어들어왔다. 어르신, 군대가 옵니다. 백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킬 것이다. 하지만 저 많은 군대를. 백연은 장복의 어깨를 잡았다. 보가, 두려워하지 마라. 검 하나로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한때 그런 자였다. 장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입니다, 어르신. 백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그는 검을 들고 주막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눈에 이제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다. 백연은 마을 어귀에 섰다. 허리를 굳게 펴고 검을 땅에 세운 채 달빛이 그를 비추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산 너머에서 군대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땅이 울렸고 공기가 떨렸다. 하지만 백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오는 자들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한때 하늘 위에 섰던 자 무국천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밤은 깊어졌고 청죽촌의 운명이 결정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